(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상자 10개 안에 각각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K번 상자 안에는 K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상자가 10개가 있는 건데 여기 1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K번 상자 안에는 K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대요. K개. 그럼 여기 한 개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상자에서는 공이 2개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공의 번호가 뭐 없죠. 그냥 다 검은 공이죠. 검은 공이 여기 하나, 2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10번까지 10개의 검은 공.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미 한 개의 상자를 선택하고 그 상자 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럼 이거는 이제 나머지 공은 뭐야? 흰 공이 들어있는 거지. 맞아? 흰 공이라 나와 있냐? 그냥 검은 공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고. 그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죠? 한 개의 상자를 선택하고 그 상자 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검은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 그러면 내가 K번째 상자를 선택했어. 그럼 상자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1이지. 맞아? 거기에 검은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10분의 K겠네. 맞지?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K는 1부터 10까지 100분의 K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100분의 1에 55니까 5를 약분하니까 20분의 11. 이게 답이죠. 둘이 더해 31이네요. 이해했습니까? 쉽네요. 네. 이해했어요? 박희준 다 맞았어요? 이건 맞았죠. 215분도 맞았어요? 맞았죠. 215분. 희준아, 너는 독서실 계속 갔어? 맞죠. 너무 놀았어요? 그만 좀 놀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지금 이 시간에 학교도 안 가는 이 시간에 뭐 하라고. 자소서 써야 되는 애들은 자소서 쓰라고. 이때 아니면 쓸 시간 없다니까. 근데 학사 일정이 어떻게 미뤄질지 몰라, 아직.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 수능 3주 못 미뤄. 그럼 일정 다 파괴돼. 기껏 미뤄봤자 1, 2주. 215번 보면은 경사면 아래에 세 구멍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서로 다른 곳을 5개를 동시에 굴리는 시행을 하는데 한 개의 구멍만 비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죠. 이 구멍이 3개 있어요. A, B, C. 이 구멍이 3개 있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5개의 구멍을 굴렸대요. 5개. 한 개의 구멍만 비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지. 그럼 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7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일단 공 한 개를 보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3군데지. 맞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죠? 3의 5승, 243이네요. 여기서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그럼 성공하게 되는 확률은 어느 2개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B와 C로만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이 공 한 개가 B나 C로 갈 수 있으니까 2의 5제곱이죠. 근데 B로만 C로만 가는 경우 빼주니까 30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5개의 공을 다 굴리는 시행을 한 번 했어. 그랬을 때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확률은 BC로 들어가는 게 30가지니까 243분의 90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뭐로 약분하죠? 9로 약분해 볼까요? 그럼 9, 28, 9, 7이 63. 맞나요? 더 약분 안 되죠? 27분의 10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27분의 17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죠. 그럼 내가 7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성공해야 된대요. 그럼 처음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27분의 16의 6제곱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가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너는 온라인도 듣고 오프라인도 듣고 지금 이 확률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27분의 10의 확률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16이고 그 다음 베타가 10이고 그 다음 n은 6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 얘네들을 다 더하면 33이 17이에요? 어디가 17이죠? 알파가요? 그러네요. 17. 왜 이렇게 미끄럽지 칠판이? 이렇게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3이 되겠죠. 참조수 질문 받고 있었어요. 이따 채점해 줄게요. 고3이라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신경 쓰이게 됐네요.
집에서 아무 데도 안 나갔어, 민주야? 나 그게 궁금해. 집에만 있었어? 3주 동안? 가끔 어디 갔어? 나가면은 산책? 인선이는? 요즘에 좀 나갔어요? 근데 천안은 확진자가 지금 완치된 사람 빼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 처음에 그 줌바 댄스인가 벨리 댄스인가 그거 빼고는.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이 장난 아니야. 대구 경북이 거의 막 한 8천 명 이러니까 지금 너무 심하죠. 지금 그래서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국했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쉬었잖아. 한 달 반 정도 쉬었잖아. 그럼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막았대 어제. 우리나라 입국을 막았대. 미국도 장난 아니고 뭐 저기 영국 이런 데도 장난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한풀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 다른 나라가 좀 난리라. 이럴 때 여행 가면 안 돼요, 얘들아. 218번 보시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또 하나 원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번, 그 다음 A, B, C, S, 여기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문제를 잘 이해한다라는 거는 4개의 방과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6개의 문을 우리가 열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S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는 1을 통해 가는 방법 외에 3, 4, 6, 3, 4, 6을 차례로 지나. 그래서 3으로 갔다 4로 갔다 6으로 가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에서 6까지의 번호를 앞면에 적은 동전 6개를 모두 던져 앞면이 나온 동전의 번호의 문만을 지나도록 할 때 S에서 A와 B로는 이동하고 C로는 이동하지 못할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럼 S에서 A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S에서 A로 이동하려면 1번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뭐 3, 5를 통해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S에서 A나 B로는 이동하고 그 다음에 C로는 이동하지 못할 확률, C로는 이동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지금 3호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3 그리고 또 3, 4, 5로는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 방문들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요 3, 4, 5번은 문이 닫혀 있고 맞아요? 그 다음 A, B로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1, 2, 6번은 문이 열려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는 앞면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앞면이 나온 동전의 번호의 문만을 지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3, 4, 5번의 동전 이 3개 중에 3개가 모두 다 닫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사이적 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분의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1, 2, 6은 어떻게 되죠? 1, 2, 6은 다 열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A나 B로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1, 2만 열려 있어도 가능하죠. 6은 닫혀 있고 또는 다 열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1, 2, 6 중에 적어도 하나? 야, 1만 열려 있으면 A로밖에 못 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6번 동전 중에 그치 최소한 2개 이상이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온다 2분의 1의 제곱, 뒷면 나온다 2분의 1. 그러니까 세제곱 3C3의 2분의 1의 세제곱. 이게 답이야. 근데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시면 8분의 얼마예요? 3이랑 1이니까 4. 그러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2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1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한 28번 정도 급의 문제죠. 확률 중에. 28번 정도 급의 문제. 별건 아닌데 막상 들어보면 별거 없어. 근데 막상 자기가 풀려고 하면 어려워. 이거 화상으로 수업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 또라이 같아요. 나는 너희만 보면서 이어폰 끼고 하다 보니까 귀 염증이 생기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최악이에요. 3D 직업이에요. 3D 직업. 근데 서울에 내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많이들 심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정작 우한 갔던 건 난데 나는 멀쩡하고. 219번. 219번 어떻게 할까? 문제를 또 이해해봐. 얘랑 비슷하거든? 지금 이 두 개 문제는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었던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해봐. 어차피 확률의 기본은 다 알잖아. 뭘 구해야 되는지를 이해해보라고. 1부터 6까지의 눈이 새겨진 주사위 6개를 그림과 같이 붙여 바닥에 놓은 다음에 앞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에서 보았을 때 1의 눈이 3개가 보이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을 다 그리기는 좀 어려울 거야. 어떻게 그려야 잘 그릴까? 길게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게 주사위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눈이 1의 눈이 3개가 보이게 되는 확률. 1의 눈이 3개가 보일 확률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일단 뭐가 다르냐면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보이는 면이 몇 개 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4개죠. 맞죠?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보이는 면이 3개밖에 없어요. 뒷면까지. 그러면 1이라는 게 적어도 3개가 보이게 된 1의 눈이 3개가 보이는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경우 나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양쪽에 1이 보이고 가운데 하나가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양쪽 2개에 1이 보이고 가운데 1개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양쪽 2개 중에 1개만 1이 보이고 가운데 2개가 1이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가운데 3개에서 1의 눈이 보이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만 나눴으면 이 확률을 구할 줄만 알면 풀 수 있잖아. 이건 다 어차피 배반이죠. 그러니까 더하면 돼요. 그럼 양쪽 2개 1이 보이게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이 여기 지금 4면 중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4면 중에 하나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왜 4분의 1이죠? 6분의 4. 6분의 4 아니에요? 6분의 4? 6개의 면 중에 1이 그 4면 중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의 몇? 제곱. 그 다음 가운데 거는 6분의 3, 2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럼 양쪽 2개 중에 어느 하나만 1의 눈이 보이고 나머지 가운데 중에 2개가 1의 눈이 보이게 되는 확률은? 어떻게 써? 확률. 2개 중에 하나, 2C1. 보이게 되는 확률은 3분의 2. 됐죠? 그 다음에 4를 왜 곱했죠? 잠깐만 이거 틀린 건가 그러면? 이게 틀렸지? 나머지는 안 보여야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안 보여야 되지. 그럼 이건 이렇게 해줘야겠다. 4개 중에 하나만 보여야 되니까 2분의 1의 1승 그냥 2분의 1의 3승 이렇게 해줘야겠다. 맞지? 네. 맞지? 네.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어느 2개가 보인다. 2분의 1의 4승.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까지 감안하면. 가운데 3개 중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것도 하나 틀렸지? 이거 틀린 것 같아.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야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 가운데 3개가 1의 눈이 보이게 되는 거는 4개 중에 3개가 보인다. 2분의 1의 4승. 됐죠? 그 다음 양쪽은 1의 눈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답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6 곱하기 9예요. 9, 6이 54, 144. 144분의 4, 4, 16. 얘는 16 곱하기 9죠. 144분의 6 곱하기 4, 24. 144분의 맞죠? 4. 그럼 다 더하면 44. 그럼 144분의 44가 답이어야 되거든요. 계산하면 4로 약분이 되나요? 4, 32, 4, 6, 24. 그럼 47이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없어질 것 같아? 안 없어질 것 같아? 서거나? 볼 것 같아? 있죠. 너 일단 있는다고 얘기는 들었어. 부교고는. 쌍용고는 쌍용고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복자여고는 있어요? 아 역시 3학년이에요. 천안여고는 있어요. 북일여고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과제가 있어 그러면? 과제 안 하고. 우리 과제 파트 스무 다음 프로인데 그거 고1 같은 경우면 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겠는데 너희는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고요. 자소서 준비하고 수능 특강 다 풀어놓고 부족한 과목 채워 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투스 옆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원래 이맘쯤이면 다 찼거든요. 애들이 100명 정도로. 한 20명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많이들 와서 하더라고요. 223번. 원에 내접하는 정액각형의 꼭지점 및 원의 중심을 포함한 n 플러스 한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과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여라. 근데 우리가 n이 6일 때는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5개다라고 했는데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잖아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요. 근데 이 꼭지점 및 원의 중심을 포함한대요. 총 7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요거랑 여기 가운데 거까지. 요 7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5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써주면 돼?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지. 근데 거기서 뭐 빼줘야 되지? 겹치는 거 빼줘야 되잖아. 그럼 겹치는 거 몇 개 생기니? 겹치는 거 몇 개 생겨? 중심 때문에 이렇게 생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3가지가 6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빼준 건 거죠. 다 빼준 거죠, 이거는. 맞아요? 이거 다 빼준 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 점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도 다 빼줬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큼을 빼준 걸 빼줘야 돼? 네? 6개를 빼줘야 되지 않나요? 이해했니? 이 못했어? 그러니까 이 세 점 중에서 어느 2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3가지라며.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6가지를 이게 6이 아니구나. 이게 3이구나. 그럼 이 중에서 3을 빼줘야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하겠죠.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7, 6에 40, 21에서 9에다가 3 빼주고 6을 빼주면 15개. 기억이 맞는 거죠. 네. 자, 니은은 n이 9일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120개래요. 근데 정구각형 그려봤어요? 정구각형?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죠? 나도 못 그려요. 왜냐면 정확하게 못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어우. 그렇죠.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얘랑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중심이 있는데, 그림은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어서 마치 이렇게 중심을 지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정다각형 중에서 짝수일 때만 중심을 지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점이 몇 개냐면 10개잖아요. 총 가운데 있는 점까지 포함해서 10개잖아요. 10개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3개의 점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직선 상위에 3점이 있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일직선 상위에 3점이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10, 9, 8, 3, 2, 1, 4, 120가지죠. 그럼 n이 짝수일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짝수? 뒤에서 여기다 써볼까요? 짝수? 그럼 방금 내가 니은 설명하면서 했지만 짝수일 때는 일직선 상위에 3점을 고르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그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n이 짝수라면 전체 n 플러스 1개 중에서 일단 3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일직선 상위에 있는 3점을 고르는 경우 그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죠? 2분의 그렇지. 2분의 n가지인가요? 2분의 n가지? 이거 말고 없죠.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해 보세요. 6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에 n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n. 이거 정리해볼까요? 6분의 n으로 묶어보세요. 앞에 거는 n제곱 빼기 1이고요. 뒤에 거는 3인가요? 그럼 정리하시면 6분의 n에 n제곱 빼기 4니까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2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정리해 보실래요? 자, 225번. 225번 보면 어느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전형에는 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이 대학의 올해 신입생 중 남학생 수랑 여학생의 수의 비는 2대 3이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수는 정시모로 입학한 학생 수의 2배래요.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7분의 3이래요.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남학생일 확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학의 올해 신입생 중에서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의 비는 2대 3이고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수의 2배다. 그러면은 남학생 수랑 그다음 여학생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 들어온 애들과 그 다음에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인원수를 하나씩 세보죠.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의 비는 2대 3이래요. 2대 3. 2대 3. 뭐 2K, 3K 이렇게 놓을까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수는 정시 모집의 2배래요. 얘는 A로 놓을게요. A. 2A, 3A. 얘가 2배라고 했죠. 수시가. 그럼 얘가 2B. B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을 때 조건방률이잖아. 그러면 이미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을 때 그럼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의 확률 여기가 있잖아. 여기는 지금 몇 명이죠? 얘가 7분의 3이 돼야 하는데 여기를 모르잖아. 맞아? 근데 이게 7분의 3 그러니까 이 B분의 별이 7분의 3이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면 돼요? 7분의 6b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가 7분의 6b거든요. 그럼 얘가 전체 2분의 14, 7분의 14잖아요. 그럼 7분의 여기가 얼마예요? 8b죠. 맞죠? 그 다음에는 그랬을 때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남학생의 확률.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남학생의 확률. 얘분의 얘를 구하라고 한 거네요. 맞죠? 그럼 여기 빈칸을 채워야 되거든? 그럼 빈칸은 어떻게 채울까? 전체가 3B잖아. 전체가 3B거든? 그럼 일단은 얘가 지금 5A랑 같아.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가 하나 나왔지. 그럼 A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면은 5분의 3B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5분의 6B예요. 5분의 6B. 계산이 좀 귀찮네요. 5분의 15B예요. 뭐 하는 방법은 많아요. 맞죠? 5분의 3B. 너 틀렸지 이거? 이거 3A였지? 5분의 9B지? 맞아? 맞지 이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한 명이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남학생의 확률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남학생의 확률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요거 맞아? 얘는 얼만데? 이거 전체에서 5분의 6B에서 요 7분의 8B를 빼줘야 되지. 계산해봐. 그럼 35분의 42에서 40 빼주니까 35분의 2네요. 이해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 3B분의 요 35분의 2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분하시면 얼마인가요? 105분의 2 요게 답이 돼야 돼요.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조건방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이해했나요, 민기? 네. 200이 정리해 보시고 228번도 한번 해볼래요?
자, 228번은 야구 경기에서 한 해에 선수 3명이 아웃되면 한 해를 마친다고 하는데 어느 야구 경기에서 타자를 아웃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투수가 있대요. 굉장한데요? 7명의 타자를 상대했을 때 2회를 마칠 확률을 P라고 하자. 마칠 확률. 3명이 아웃되면 한 해를 마친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그 P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단 1루 또는 2루 또는 3루에 진출한 선수가 있는 경우에도 아웃이 되는 경우에는 타자만을 상대로 일어나고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투수가 타자를 상대하는 것은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타자가 만약에 1루에 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나와 있는 타자랑만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계산할까? 7명의 타자를 상대하여 2회를 마칠 확률. 어떻게 주면 돼? 그럼 우리가 3명이 아웃되면 한 해를 마친다고 했잖아. 한 해를.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될까? 그러면은 7명이 있거든? 7명의 타자. 근데 2회를 맞춰야 한대. 맞출 확률. 이게 문제야. 근데 한 타자당 맞출 확률은 4분의 3. 아웃시킬 확률이 4분의 3. 그럼 최소한 3명을 아웃시켜야 1회를 맞췄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아웃시켰어. 3명을. 그 다음 또 3명 또 아웃시켰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맞아? 그 처음부터 6명이 쭈르르 아웃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중간에 한 명이라도 아웃되지 않으면 중간에 한 명이라도 아웃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웃되지 않을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아웃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 말고 없지 않아? 이 경우 말고 없잖아. 2회를 맞춤 확률은. 처음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죽으면 이제 6명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6명이 다 죽으면 끝나지. 그런데 7명이 7명의 타자를 상대했으니까 7명의 타자를 상대하 2회를 맞춘 확률. 그럼 얘는 안 된다고 본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이 경우 말고 없는 건가? 많이 얘들아? 7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2회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해버리면 6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2회를 맞히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겠네 이거는. 이 경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얘는 6번 중에 한 명만 아웃되지 않는 거지. 4분의 1의 확률로. 4분의 3의 5승.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웃돼야 되니까 4분의 3. 이게 답인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야 돼? 왜? 4분의 3에 4분의 1에다가 5승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에다가 아웃 되는 게 아. 아웃시킬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5명이 아웃돼야 되는 거잖아. 5명이 아웃 되는 거예요? 2회를 마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회. 틀릴 것 같은데 왠지. 6, 7분의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3의 6승. 이게 답이거든. 그러면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게 P라고 보자. 이게 P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2로 약분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계산해볼까? 2로 하나 약분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6승 이렇게 되죠. 틀렸다. 6승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로그에 3에 2에 13승 곱하기 P잖아. 그럼 P가 뭐였냐면 2에 13승분의 3의 7승 이렇게 되네. 약분되니까 답은 7.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국어가 어려워서 못하죠. 국어가 어려워서. 이런 야구의 룰을 모르는 애들도 있을까봐. 마지막에 2가 왜 곱해줬냐고요? 2로 약분했으니까요. 예. 2를 곱한 게 아니라 2로 약분했으니까. 4가 하나 약분되면서 2가 남았어야죠. 네? 4분의 3은 6번째까지 중에서는 한 번만 아웃되지 않아야 되는데 맨 마지막엔 반드시 아웃돼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확률은 그 경원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학교 시험은. 수능 시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짬뽕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죠. 자, 229번.
요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웬만한 음식점들이나 뭐 그런 데도 다 지금 권고 사항으로 다 문을 닫으라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럴까? 궁금해. 요 빵집 있었잖아, 르뽀미에. 거기도 없어졌어. 그렇게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내가 내 친구 엄마네 가는 데인데. 진짜요? 걱정이야.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곳이 있어. 어딜까? 일단 병원 잘 되죠. 병원 잘 되고 병원 빼고 음식점 중에서 잘 되는 곳 유일하게. 배달. 배달 말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뚫려 있었기 때문에. 빵집? 햄버거집? 드라이브스루? 그게 배달 이런 거 말고. 스타벅스는 진짜 잘 되더라. 스타벅스는 끊이지 않고 잘 돼. 진짜 신기해. 그 사람들 나가지 말라 그래놓고 거기 가다 놓고 다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있어. 신기해. 스타벅스 어쩜 그렇게 잘 될까? 229번 보면 A, B 두 주머니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한 개씩 총 2개의 구슬이 들어있대요. 이 2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요 A랑 그 다음 B 이 2개의 주머니가 있거든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하나씩 있대요. A, B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구슬을 한 개씩 꺼내서 바꾸어 넣는 시행을 n번 계속하였을 때 처음과 같이 각 주머니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을 확률을 PN이라고 하자. 이것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일단 P1을 먼저 구해볼까요? 그럼 P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행하고 나서도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색깔을 꺼내야 되는 거죠. 다른 색깔을 꺼내면 안 되잖아. 그럼 같은 색을 꺼내게 되는 확률은 흰색, 검은색,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전체는 네 가지 경우인데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일단은. 그럼 여기서 뭘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확률과 점화식의 관계거든요. 점화식. 그러니까 P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Pn 플러스 1. 그럼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 시행 후에도 우리가 각각에 들어있는 구슬의 색깔의 수가 변하지 않게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PN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시행 후에 바뀌지 않을 확률이죠. 그럼 거기다 또 어떻게 돼? 2분의 1의 확률로 바뀌지 않을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 플러스 뭐 해줘야 될까? 만약에 n번째 구슬이 바뀌어져 있다면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색의 공을 꺼내서 예를 들어서 흰색 꺼내서 바꾸게 되는 게 아니라 흰색, 검은색 공을 꺼내서 바꿨어. 그럼 여기 둘 다 같은 색의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잖아. 이게 이 각 주머니에 같은 색의 공이 들어있을 확률. 오케이? 그럼 여기에는 뭘 곱해야 될까? 그렇지, 무조건 1이지. 왜냐면 여기 만약에 흰색, 검은색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서 바꿔도 결국은 색깔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1을 곱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화식이 탄생이 된 거야. 여기 앞에 2분의 1이야? 이게 뭐였죠? Pn이? 민기야? n번째 시행 후에 구슬의 변화가 없을 확률. 그럼 이거 다음에도 n 플러스 1번째도 변화가 없으려면 우리가 같은 색의 공을 꺼내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전체가 네 가지 경우인데 같은 색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계산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pn 플러스 1이죠? 많이 봤던 식이죠? 이것만 했으면 다 끝났죠? 기억 맞았죠? 니은은 P2는 n 대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P1 플러스 1인데 P1이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고 P3은 n 대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P2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8분의 5죠? 그럼 두 개 더하래요? 8분의 6이랑 8분의 5 더하니까 8분의 11 맞죠? 리미트 Pn 요 정환식에서 리미트 값을 어떻게 구하자? 얘네들은 둘 다 뭐라고 나 알파로 두자고. 알파로 두시면 2분의 3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3분의 2. 그래서 기억님들 이것이 다 맞는 거죠. 네, 정리해 보세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주식도 폭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3만 9천 원까지 갔어요. 3만 9천 원. 비트코인 반납해도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3만 9천 원, 원래 6만 원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러니까 한 3분의 2 토막 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주잖아요. 어쨌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오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하겠다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올랐어요. 4만 8천 원. 근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5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5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으로 줄어들자 6만 원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5만 원대 투자했다가 막 2억씩 투자해요. 빚내서. 그러니까 4만 원 되니까 어떻게 불안하잖아. 그럼 또 팝니다. 근데 또 올라요. 또 사요.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의 여유. 인생 한 방 따위는 없습니다. 인생 한 방 따위 없어요. 선생님도 원래 있었거든요. 난 원래 여기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한번 팔았죠.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샀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 됐어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빚내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주위에도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 있어. 야, 어떻게 LG 팔아? 막 삼성 어떻게? 막 카카오 어떻게?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그 세 개가 제일 관심주거든요. 하이닉스까지.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있는 돈의 여유에서. 막 내 친구 막 빚져서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요. 옛날에 얘기해줬잖아. 비트코인 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2배 되니까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6천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빚져서 9천으로 한 거야. 9천으로 1억 8천까지 갔대. 1억 8천까지 갔다가 결국 2천까지로 내려갔어. 그래서 그거 갚느라 되게 힘든 거야. 지금 500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가지는 게임을 하는데 던지고 난 후에 뒷면이 나온 동전만으로 같은 방식의 게임을 계속할 때 2번 이내에 10개의 동전을 모두 가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뒷면이 나온 동전만으로 같은 방식의 게임을 계속한다? 앞면이 나온 동전을 가지는 게임을 하자? 근데 2번 이내에 10개의 동전을 모두 가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몇 개가 처음에 앞면이 나왔는지를 모르잖아.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 K개가 앞면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10개 중에 K개가 앞면이 나왔어. 그럼 2분의 1이 K승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일단 뒷면이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서 K개의 앞면이 나와서 그 K개의 동전을 가지게 되는 확률이에요. 그럼 남은 게 몇 개 남았냐면 2분의 1, 그러니까 10-K개의 동전 역시 또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10-K개 중에 10-K개 동전이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한다고요.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해했어요? 이게 2번만에 시행해서 내가 10개의 동전을 모두 다 가지게 되는 확률이죠. 근데 이 K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K는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 이거 답.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2번 이내라고 했잖아. 2번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도 되죠. 그러니까 2번 만에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10은 안 됐겠죠. 이해했죠? 두 번째라고 했으면 답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번 이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뭐 계산해볼까요? 뭐 계산하면 되죠 뭐. 이거 어차피 뭐예요 이거는? 2분의 1이 10승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2분의 1이 10승. 그 다음 K는 0부터 10까지 10-K에 10CK에 2분의 1에 10-K.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시그마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나열. 그럼 나열해봐. 0 집어넣으면 10C 0. 2분의 1이 10승. 10C 1. 2분의 1이 9승. 쭉 가서 10C 10. 뭐 바로 보이는 애들은 바로 답을 써도 되는데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게 사실은 뭐니까 요거 10C 10이랑 같고요. 얘는 10C 9랑 같고요. 얘는 10C 0이랑 같은 거죠. 결국 얘는 뭐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였냐면 K 0부터 10까지
10ck에 2분의 1에 이게 맞나? 10c 10 이게 뭔가 틀렸는데? 이게 0승이지. 여기 0승이었어. 그럼 이게 K승 얘 구하라고 한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항 정리해서 이거죠? 2분의 3의 10승. 그럼 얘 계산하니까 답은 2분의 1의 10승, 2분의 3의 10승. 정리하면 4분의 3의 10승.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해했나요? 쉽죠? 네, 이 정도 쉽죠? 네, 라스트 세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라스트 세 문제가. 32번은 안 물어봤네요. 32번도 질문이었어요? 31번. 문제 잘 이해해봐. 얘네들은 이제 그 29, 30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수능 때는 아니고요. 모의고사 때는 나올 수 있어요. 29, 30번으로 이런 확률 문제가 그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수능에서는 사실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희박한데 은근히 애들 28번을 많이 틀리거든. 내가 작년 수능도 그때 우리 풀어봤잖아. 너기출에서 28번이 은근히 많이 틀린다니까. 31번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일찍 오고. 뭐 이거 공부하고 있어. 강의실에서. 빈 강의실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떻게 배웠는가. 우리 다음에 고1이었나? 231번. 5개의 지점 A, B, C, D, E에서 각각의 도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나 E나 D로 갈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일단 좀 적어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A, B, C, D, E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A에서 B나 E나 D로 갈 확률은 3분의 1이고 E에서 A, B, C, D로 갈 확률은 4분의 1인데 각 지점에서는 한 번에 바로 연결된 다른 지점으로만 갈 수 있을 때 A, C 두 지점에 각각 있던 갑과 을이 동시에 움직여서 두 번째 이동 후에 처음으로 만남 확률을 구하래요. 문제 잘 이해했나요? 갑은 처음에 여기 있어요. 그다음 을은 C에 있다 그랬거든. 그럼 두 번째 이동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단은 얘네가 처음 한 번 이동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한 번만에 만날 수도 있어요. 둘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갑이 여기는 일로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을은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 여기나 여기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있는 경우. 오케이? 여기 지점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한 명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고. 맞아? 한 명이 여기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나 여기 있을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갑이나 을이 둘 중에 한 명이 2에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 이 경우로 나누냐면 A나 B나 C나 D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3분의 1인데 E에서 이동할 확률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경우를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갑이라는 애가 B로 가고 을이라는 애가 D로 갈 확률 또는 갑이 D로 가고 을이 B로 갈 확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는 만나려면 요 B나 D에서 만나게 되려면 한 번 지나간 길을 갈 수 있나요? 한 번 지나간 길 갈 수 있죠. 맞죠? 갈 수 있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A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E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C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만나게 되는 확률은 여기에서 일로나 여기나 여기로 올 확률이 전부 다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같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9분의 1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갑이 B로, 을이 D로 갈 확률은 9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바뀌어도 된다며요. 곱하기 2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럼 걔네가 A나 E나 C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게 얼마였어? 9분의 1이었지. 그런 경우가 세 가지였지. 됐어?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만나게 되는 확률이에요.
위에 계산하시면 네? 못 알아들었어요. BB랑 BE로 가면 B. 어. BB로 가면 안 되죠. 첫 번째 만나게 되니까. 아니 그 다음에 2로 가면 두 번째 이론으로 가는 그러니까 B나 그러니까 갑이 B로 왔어. 그럼 C는 어디로 간다고? 그냥 B로 간다. 그럼 첫 번째 만났으니까 안 되지. 첫 번째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동 후 처음으로 만날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황시키지 마세요. 3, 27분의 2예요. 알겠습니까? 27분의 2. 그 다음 얘는 어떤 경우였냐면 갑이 B로 오고 을이 2로 오는 경우 또는 갑이 2로 오고 을이 B나 D네요. B나 D. 갑이 B나 D로 오고 을이 2로 가는 경우 갑은 2로 오고 을이 B나 D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는 만나게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B로 왔다고 생각해봐. 갑이 B로 오고 을이 2로 왔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A나 C밖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얼마예요? 여기에서는 A로 가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얘가 L로 오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런 게 두 가지 있으니까 1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6분의 1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갑이 처음에 B나 D로 오는 확률은 3분의 2였어요. 을이 2로 오는 확률은 3분의 1이었어요. 맞죠? 거기다가 방금 뭐라 그랬죠? 12분의 2라 그랬나요?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죠? 근데 곱하기 어차피 2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것도. 됐어? 이거 계산하시면 6, 3, 27분의 2. 두 개는 배반, 더해 27분의 4. 답은 31. 오케이? 정리해보세요. 그냥 막 이것만 쓰면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른다? 내가 막 중간에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놓으세요. 네. 왜 9분의 1이냐고요? 어떤 9분의 1? 이거야? 이거는 갑이 B로 갔어. 3분의 1이죠. 을이 D로 갈 확률도 3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9분의 1 한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232번) 되게 부드럽다.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여기? 232번도 수능 특강에 레벨 3에 있었던 문제거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를 잘 이해해봐. 이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또 뽑은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요. 이 카드 뽑기를 중단할 때까지 5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확률. 이거 어려워요. 잘 해보세요. 풀어봤어요, 준이? 저 뒤에 두 장. 뒤에 두 장이 제일 중요한데? 가조건을 보면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5가 아니면 카드를 계속 뽑고 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5라면 카드 뽑기를 중단한대요. 나조건은 n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5이거나 n-1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드 뽑기를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뽑지요. 그랬을 때 5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5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확률이니까 경우를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문제 이해했지? 여기 1, 2, 3, 4, 5. 문제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라는 거거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5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며.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첫 번째 5가 나올 수 있잖아. 첫 번째 5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그럼 얼마야?
5분의 1이지. 그 다음에 확인한 카드는 다시 집어 넣는다고 했어요, 계속. 그럼 두 번째 5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그럼 두 번째 5가 나온다는 거는 처음에는 5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 5분의 4예요. 맞아요? 그 다음 뭐가 돼요? 그 다음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5분의 1이지. 맞아? 얘는 25분의 4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지금 가나 조건을 다시 봐봐. 나 조건이 뭐였냐면 처음에 뽑은 그 카드가 두 번째 카드가 만약에 첫 번째 뽑은 카드보다 작거나 같으면 중단한다 그랬는데 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진 않았잖아 지금. 근데 어차피 내가 두 번째 5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없잖아. 맞아? 내 말 이해했어? 두 번째 5가 나오게 되는 확률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세 번째부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 5가 나올 확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조건 방률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그 보건 추출을 했을 때 중단할 때까지 5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두 번째까지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두 번째까지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두 번째 카드가 첫 번째 카드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그렇게 되는 경우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1, 2, 1, 3, 1, 4. 근데 5는 안 된대요. 그 다음에 2, 3, 2, 4, 5는 안 된대요. 3, 4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원래 두 번째까지 나오게 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25가지잖아. 5 곱하기 5니까. 그럼 일단은 두 번째까지는 5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시행을 멈추지 않게 되는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25분의 6이라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이 시행을 멈추지 않으면서 5가 나오지 않게 되는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 나온 확률 5분의 1. 125분의 6이에요. 절묘한데요? 종치는 소리가. 네 번째 우리가 5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네 번째 5가 나온 확률. 그럼 네 번째 5가 나온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까지는 5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시행이 멈춰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점점 커져야 된대요. 1, 2, 3, 1, 2, 4. 그 다음에 2, 3, 4.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또 있나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어? 1, 3, 4 있네. 그럼 몇 가지죠? 125분의 일단 4죠. 그 다음 네 번째 5가 나올 확률 5분의 1. 그러면 얘는 5의 4승분의 4. 여기 쓸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5가 나올 확률. 그럼 다섯 번째 5가 나올 확률은 1, 2, 3, 4번째까지는 시행을 멈추지 않으면서 5가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려면 같아져도 안 되잖아요. 1, 2, 3, 4밖에 없어요. 5의 4승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5가 나올 확률. 그럼 5의 5승분의 1이죠.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더해볼게요. 계산도 해줘야죠, 여러분들. 5의 4승이 얼마인가요? 5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5의 4승이잖아요. 625 아닌가? 맞다고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5 곱하면은 4 곱하기 125가 얼마예요? 대답 안 해? 안 한다? 500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뭐 곱해야 돼? 125 곱해야 되잖아. 너무 큰데 숫자가? 125 곱해봐. 그럼 얼마야? 맞지? 이거 5 아닌가? 25 곱해야 되나? 25 곱하기 6 하면 150? 21. 그러면 1125. 1275에다가 21 더하니까 1286. 그래서 답은 5의 5승분의 1286. 분모가 5의 5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답은 1296이죠. 네. 됐나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학교 시험에. 제발. 다 틀리게. 자, 233번은 어떻게 할까?
243번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꼭지점 위에 점 P를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요 A 꼭지점에서 출발하죠. A, B, C, D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면은 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짝수눈이 나오면은 두 칸 이동하고요.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은 우리가 한 칸을 이동하지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번 던져서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꼭지점 A로 도착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홀수번이나 짝수번이 몇 번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홀수번이 몇 번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홀수를 X번 나왔다라고 하고 요 짝수를 Y번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X 더하기 Y는 전체 1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짝수는 두 칸 나온다며. 짝수 홀수를 X번 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2Y죠. 요게 다시 돌아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출발한 점 P가 다시 꼭지점 A로 돌아온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총 몇 번까지 될 수 있어? 다 두 칸씩 했으면 20번이니까 네 바퀴까지도 가능하네. 그러면 얘는 5, 10, 15, 20이 되는 경우들을 찾아야 되네. 맞지?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만약에 5라면 둘이 연립했을 때 Y가 5고 X가 5니까 가능하네요. 맞죠?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만약에 5라면 여기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5니까 안 되네요. 10이면은 뺐어. Y가 0, X가 10 가능한가요? 예. 그 다음에 15면은 뺐어. 그러면 Y가 5, X는 5 가능하네요. 맞나요? 예. 20이면은 Y가 10, X는 0. 요 세 가지 경우 말고 없죠. 맞아요? 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번을 던졌는데 뭘 던진 거죠?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0번 전부 다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10승. 10번 중에 5번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짝수도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10승. 10번 중에 0번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24분의 저 앞에 있는 개수들의 합 1. 10CO 갑자기 당황스럽다. 10CO 얼마예요? 19876 43210 54321 54321 520 326 428 247 28에다가 9 곱하면 280에서 9 빼주면 271. 그러면 274. 그럼 1024분의 274니까 약분 되나요? 2로 약분하나요? 2는 2, 236, 27이 14, 512분의 137. 2는 2, 236, 27이 14. 뭐가 틀렸지? 273이요? 그럼 더 틀린데요? 10CO가 잘못됐어요? 아, 젠장. 다시. 200 맞아요? 2297 맞아요? 그럼 29, 18, 27에 14 이걸로 계산해볼까? 48에 32, 71, 88, 121 252네요 271이 아니라 맞죠? 250이니까 254 그럼 2로 약분하면 512분의 127 네, 답 4번 맞네요. 이해했죠? 네. 정석도 숙제 냈거든요. 너귀출은 뭐 질문 내일 받으면 되는데 정석 혹시 질문 있어요?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자꾸 정석 질문 없죠? 있어요? 3개만 풀어줄게요. 왜요?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왜요? 질문해보세요. 6, 7이었죠? 6단원 질문. 8번? 18번? 또. 뭐 책도 안 들고 와. 고3이. 야, 고3은 책 안 들고 오면 수업 못 들어오게 원래. 또. 하나? 6번? 6번? 6-6? 두 개만 하면 되나요? 12번에 3.
자, 6번 볼게요. 정석. 쉽죠, 이런 거는. 자, fx가 sin x예요. 근데 자, sine은 역함수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원래 안 하죠. 왜냐면은 주기함수니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기함수는 원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1대1 대응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를 gx로 정의했어요.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역함수 나오고 미분 나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역함수 나왔어. 그럼 fgx가 뭐예요? x죠. gfx로 할까요? 상관없나? f의 gx로 합시다. 요게 x예요. 얘는 sin의 gx인데 요게 x라고요. 이해했죠?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죠? 이거 보면 뭐가 떠올려요? 박혜준. sin 제곱 gx랑 코사인 제곱 gx가 떠오르지 않아? 요게 1이지. 맞아? 네. 이거 항상 1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sin gx가 x라며. 오케이? 그러면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gx 구하라고 한 거였나? g' x를 구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써놓고 안 했네. 자, f' 이거를 미분할 거야. 요게 x였잖아. f' gx에다가 g' x를 곱한 게 1이지. 양변을 미분하니까. 그럼 g' x란 야유로 나눠주니까 f' gx분의 1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f'x란 코사인 x니까 여기다 gx 집어넣어 보면 결국 코사인 gx분의 1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요게 x였으니까 요 코사인 제곱 gx는 1 빼기 x 제곱인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음수는 안 되죠. 이게 답인 거죠. 오케이? 그럼 g' 모두 구하래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 집어넣어봐요. 그럼 루트 4분의 3, 루트 3분의 2, 그럼 3분의 2 루트 3. 오케이? 자, 12번에 3번. 네. 여기서 sin gx가 x인데 왜 sin 제곱 gx가 x예요? x 제곱. 지금 네 번째야. 뭐가 네 번째야? 마달. 어? 마달 네 번째가 없어요. 마르고 닳도록? 네. 마달 말고 또 유명한 거 있잖아. 언어의 기술? 국어의 기술이야? 그거 있어요. 참전사? 뭐라 그랬죠? 12번에 3번이요? 10번에 3번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ln의 n분의 2의 x승부터 2의 nx까지 이거 계산하라고 했거든? 이거 어떻게 해? 미분 이용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럼 fx를 잡을 거야. 뭘 fx로 잡을 거야? 그렇지. fx를 뭐로 잡을 거냐면 2의 x승부터 요 2의 nx승까지를 fx로 잡으면 요 식을 다시 써볼까? x가 0으로 갔을 때 분모는 x가 남아있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ln의 f의 x죠. 그 다음에는 ln의 f0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요거를 내가 gx로 보면 얘가 g0이거든? 맞아? 얘를 gx로 보면 얘가 g0.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0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g'0이라고 하는 거는 ln fx를 gx로 놨으니까 g'0이라고 하는 거는 f0분의 f'0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계산 건너뛰어도 이 정도는 따라오죠?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1이 n개 있으니까 n이고요. 그 다음 f'x를 구해야 되네요. f'x는 뭐 바로 되긴 하겠지만 얘가 그치 2의 x승부터 해가지고 n 곱하기 2의 nx승이니까 여기에다 0 집어넣으면 1부터 n까지 합이죠.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 약분해주니까 2분의 1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쉽죠? 되나요? 18번 준다. 18번 보면 얘도 사실 몇 번 시험 봤던 거거든. fx가 탄젠트 x야.
그 다음 F 알파, F 베타, F 감마.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0이래요. 그 다음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 그 다음 F 프라임 감마. 요것도 0이래요. 아, 9래요. 그 다음 F2 프라임 알파, F2 프라임 베타, F2 프라임 감마. 요게 지금 뭐라 돼 있어요? 0이래요. 이때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래요. 그럼 일단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 요거 다 더한 게 0이고. 얘는 이제 미분해야 되잖아. 한번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X는 시컨트 제곱인데 얘를 뭐라고 써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쓰자는 얘기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얘는 미분하면 0이고 얘 미분하면 뭐죠? 2의 탄젠트 X의 시컨트 제곱인데 얘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쓰자는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은 2배의 탄젠트 X, 2배의 탄젠트 세제곱 X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탄젠트 제곱 감마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 6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세제곱 한 걸 알 수 있네요. 이 세제곱 한 거. 그렇지. 그럼 얘 가지고 뭐 할래요? 이거 가지고 뭐 찾으라 그랬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래요? 뭐가 1이요? 얘가 A, B, C 이렇게 나와봐. 뭐가 1인데요? 1 플러스 탄젠트. 네? 네. 뭐가 1인데? 뭐가 1이냐고. 이 식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이 A나 B나 C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 알파 베타 감마를 찾잖아. 그러니까 뭘 할 거냐고요. 다 더한 게 0인데요. 세제곱해서 더한 것도 0이래요. 그거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야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가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A 제곱 너무 오랜만에 쓰나요? 이런 거 안 까먹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수분해하면. 근데 얘가 0이라며요. 얘도 0이고 그 즉 ABC가 얼마다? 0이다. 이게 곱한 게 0이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감마가 0이라는 얘기인데 알파 베타 감마의 범위가 뭐였냐면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베타 감마 2분의 파이 세 개가 다 다르죠 지금. 그럼 곱해서 0이 됐어. 그럼 어느 하나는 뭐야 반드시? 어느 하나는 0. 그러니까 뭐가 0이라는 걸까? 가운데가 당연히 0이 돼야 되지. 맞아? 그 다음은 그럼 얘가 0이래. 얘가 0이면 두 개 더한 게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탄젠트 감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을까요? 얘는 0이래.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2배의 탄젠트 제곱 알파가 6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풀마 루트 3인데 알파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감마는 3분의 파이, 베타는 빵. 이게 답이겠죠. 오케이? 되나요? 7단원이 어려운 게 많아요. 7단원 하나만 받아볼까요? 그럼 아까 프린트도 해야 되고 할 거 많네요 또. 7단원 질문. 네? 5초 안에 안 하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요. 28번? 네. 또 2018년도 25. 응? 2018년도 뭐? 21번. 또 있어요? 2 제곱 102분의 뭐라고? 뭐라고 혼자 그러는 거야? 30 여러 번 했잖아. 자, 28번 하나 보시면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x가 뭐로 나와 있냐면 2배의 코사인 t로 나와 있고 그 다음 y는 a 사인 t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요 시컨트 t로 나와 있고 요 y는 탄젠트 t로 나와 있거든. 이거의 교점에서 각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랬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몰라요.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는데 사실 얘는 뭐예요, 얘들아? 이거로 나타내지는 매개변수 방정식의 곡선은 뭐예요, 원래?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올 줄이야. 다시 요 xy 자치 방정식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올 줄이야. 타원이죠. 얘는요? 쌍곡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타원 쌍곡선이라는 걸 보면 알아야죠. 예.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교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르잖아요. 교점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같다고 논다 한들 얘랑 얘를 만족하는 t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못 구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그 교점, 그러면 이 교점에 해당하는 t 값이 알파라고 하면, 오케이? 그 교점에 해당하는 값의 t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선 알파일 때 그 교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 맞아? 이해했지? 왜냐면 이 코사인 알파가 시컨트 알파랑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럼 그 교점에서의 t 값을 여기서 베타로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xy라는 교점이 t가 알파일 때 생긴다면 여기서는 알파가 아닌 다른 점에서의 교점이라고요. 알파가 아닌 다른 점이라고요, t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접선이 수직이라는 조건 이용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교점이니까 2배의 코사인 알파랑 요 시컨트 베타랑 서로 같아야 되고 a 사인 알파랑 그 다음 탄젠트 베타가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 이용해줘야 되냐면 기울기. 그럼 요 첫 번째 자치에서의 기울기란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요 dy dx란 요 y를 t로 미분한 것을 그럼 a 코사인 t잖아요. x를 t로 미분한 것으로 나눠줘야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t. 됐죠? 근데 거기다 뭐 집어넣은 거? 알파. 이 교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두 번째 곡선에서의 기울기 역시 각각을 미분해 볼까요? 그럼 dy dt 얘를 t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베타죠. 맞습니까? 그다음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인가요? 시컨트의 탄젠트. 하나 약분되네요. 다 했으면은 탄젠트 베타분의 시컨트 베타. 근데 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럼 결국 뭐가 남냐? 사인분의 1이 남나?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줘야 돼요. 얘네들이 곱해보면 요 지금 어떻게 곱해야 이쁘게 곱할까?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요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에다가 요 사인 베타분의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하니까 양쪽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어떻게 정리가 이쁘게 정리가 될까? 그러면은 a 코사인 알파가 2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 요 식이랑 요 식을 가지고 내가 a를 찾아야 돼요. 둘이 연립해서. 어떻게 찾을까요? 쟤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알파나 베타를 찾아서 계산하래요. 어떻게 찾을까? 나눠볼까? 뭔가 나누면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똑같은 식인가 그냥? 요 둘이 연립해서 알파나 베타를 찾으면 A를 찾을 수 있어요. 다 하나로 나타내라고? 뭐로 나타낼까? 베타로 나타내라고?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시컨트 베타를. 요 2 사인 알파 대신에는 그럼 A분의 2잖아. A분의 2의 탄젠트 베타에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나타낼까? 그러면은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럼 또 약분되네. 그럼 뭐가 나왔냐면 사인 제곱 베타가 2분의 A라는 게 나왔네. 그럼 사인 베타는 어차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네요. 그럼 사인 베타는 그냥 루트 2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 사인 제곱 베타가 2분의 2. 그럼 사인 제곱 베타가 2분의 2라는 걸 이용하려면 어디요? 여기야? A 코사인 알파가 시컨트 베타였잖아. 근데 사인 알파 대신에 A분의 2를 곱한 거 아니야? 이 코사인 알파가
그러네. 잘못 썼네. 그럼 여기도 a분의 2인가? 이게 약분되나?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약분됐네. 그럼 사인 제곱 베타가 1이네? 맞지? 그럼 사인 베타도 1이네? 맞지? 그럼 베타는 얼마야? 2분의 파인가? 그럼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가 그러면 a 코사인 알파가 2 사인 알파랑 같아야 한대. 자,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인가요? 뭐 이상하게 얘기해 줘봐. 그래서가 2분의 2야. 아, 여기 2분의 A라고? 2분의 A야? 잘못 쓴 거야? 코사인 알파 대신에 그렇지. 그럼 여기는 맞아? 2 사인 알파니까 A분의 2 맞지 얘는? 예. 그러면은 틀렸어. 그럼 다시 계산해봐. 뭐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 A 제곱에 시컨트 베타가 4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코사인 없어지 사라졌어. 그럼 사인 제곱 베타가 4분의 A 제곱이니까 사인 베타는 2분의 A 이렇게 쓰면 되나? 그럼 사인 베타가 2분의 A면 이렇게 되나? 베타? 그 다음에는 시컨트 베타가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A거든? 그럼 A는 어떻게 찾아? 요 코사인 알파나 시컨트 베타 대신에 A라는 식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예. 맞아? 그럼 어디다 뭘 넣어줘? 시컨트 베타가 루트 4 마이너스 1. 그럼 코사인 알파는? 이걸 코사인을 하고 어. 또 이걸 삼각형들에서 또 하라고? 사인 알파를?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데. 탄젠트 알파가 여기 식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식에서 요거 나눠보면 2분의 A에 탄젠트 알파에다가 사인 베타가 2분의 A였잖아. 그럼 알파가 4분의 파이네. 오케이? 됐어? 여기 식에서 맞지? 그럼 알파가 4분의 파이면 요 값이 지금 얼마냐면 루트 2죠? 예. 얘가 루트 2네요. 맞아요? 예. 다시 시컨트 베타가 루트 2가 돼버렸네요. 그럼 얘는 코사인 베타분의 1이니까 베타도 역시 뭐가 돼요? 4분의 파이죠. 예. 맞아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네요. 그럼 A는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나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곡선의 교점에서의 접선들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푸는 방법.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연립하는 거야 뭐 다른 방법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계산이잖아. 이거 계산이고 아이디어는 알파 베타에서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한다.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는 걸 이용한다가 아이디어야. 근데 지울게요. 지우고 얘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 이제 기하까지 다 배웠잖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얘가 타원이라 그랬거든. 얘가 왜 타원이야?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y의 제곱이 1이지. 이런 타원이라고. 얘는 시컨트 빼기 탄젠트 제곱이 1이잖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니까 이거 넘기면 1이잖아. 그럼 여기서 x 제곱 빼기 y 제곱은 1. 이런 쌍곡선이라고. 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타원이 있어. 옛날에 이렇게 안 풀어줬던 것 같아.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교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요걸 이용하래. 그럼 교점을 모르지. 교점 모르니까 내가 x1, y1이라고 두라고.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는 방법은 똑같아. 어차피 4a제곱 곱할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식에다 4a제곱 곱하면 a제곱 x제곱 요 4y제곱은 4a제곱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x1, y1이 요 곡선이 있는 점이다. a제곱 x1의 제곱 요 4y1의 제곱은 4a제곱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죠.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다. 요 식 하나랑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a제곱 x1 x 접선해받는 식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4y1 y는 4a제곱 요거랑 두 번째 식은 x1 x y1 y는 1이다. 요거 이용해줘야 되죠. 그럼 요 기울기가 뭐냐면 요거 넘기면 4y1분의 a제곱 x1 맞아? 4y1분의 a제곱 x1 곱하기 여기서 기울기는 요거 넘겼어. y1분의 x1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했어? 예. 그래서 안 틀렸지?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a제곱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4y1의 제곱인데 요거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네. 그럼 y1의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y1의 제곱 대신에 x1의 제곱 빼기 1을 집어넣을 거거든. 요거? 오케이?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a 제곱 플러스 4의 x1의 제곱이 4잖아. 맞지?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y1의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a 제곱 x1의 제곱 그 다음 4의 어떻게 돼? x1의 제곱 빼기 1 한 개 4의 제곱이지. 요것도 계산하면 a 제곱 플러스 4의 x1의 제곱이 4a 제곱 플러스 4잖아. 요거 둘이 같네.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네. 맞지? 그럼 a 제곱 왜 0이냐 난 또. 여기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야? 그럼 말고 맨 처음에 기울기 곱할 때 맨 앞에가 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어? 아 그럼 플러스 그럼 맞지? 맞지?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맞지? 그럼 맞지? 그러면은 그럼 어디서 틀린 거야? a제곱 빼기 4인가? 됐어. 그러면은 x1의 제곱으로 정리해주면 되네. x1의 제곱은 a제곱 빼기 4분의 4인데 요게 a제곱 플러스 4분의 4a제곱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4로 약분할 거야. a제곱 플러스 4가 4로 약분할 거야. a제곱 빼기 4에 a제곱 플러스 1이지. 예. 그럼 정리하면 a4승 마이너스 3a제곱 빼기 4네. 우변으로 넘기면 a4승 4a제곱 빼기 8은 0이네. 그럼 a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4x제곱 빼기 8은 0이니까 x제곱 빼기 인수분해 안 돼? x-2의 제곱은 넘기니까 얼마야? 12? 뭐 계산이 틀렸는데? a제곱이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16에다가 맞네 그러면은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되지. x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4 루트 2 4 뭐가 틀렸지? a 4승 빼기 3a 빼기 4a 제곱 빼기 8은 0. 틀린 거 빨리 찾아줘. 이게 더 빠른데 원래. 이게 더 깔끔한데. 계산 내가 다시 다 봐야 돼? 다시 보자.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요것도 맞는 것 같아. 여기도 맞는 것 같아. 요 기울기가 뭔가 이상해. 기울기를 보면은 얘에서 마이너스 4y 1분의 a제곱 x1이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y 1분의 x1이 맞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둘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정리해주면 a제곱 x1의 제곱이 4y 1의 제곱이 되는데 y1의 제곱 대신에 x1의 제곱 빼기 1을 집어넣어주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a제곱 빼기 4 x1의 제곱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네. 맞지? 맞지?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도 요거 대신에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x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고 요거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틀렸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얘네들이 같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약분했으니까 요것만 남을 거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얘가 지금 a 4승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4잖아?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니까 a 4승 빼기 2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는 없어지니까 0.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루트 2가 맞네요. 오케이? 양수니까. 오케이? 여기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은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못한 거 있으면